안 온 사람 손 보자. 누가 안 왔을까? 책 꺼내시고요. 오늘의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은 준석이, 다혜, 민우, 준석. 샷. 네, 시험 관련된 얘기 좀 이따 하고. 지우. 네. 성빈이, 형우, 혜린이, 성빈. 네, 좋습니다. 철민이 왔고요. 네. 미적분. 오늘은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얘들아, 내가 딴반한 애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나도 물론 니네가 모르는 거, 뭐 질문도 다 받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그럴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미적분은. 그러니까 좀 그때그때 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과제 관리나 이런 걸 잘 하셔야 될 건데, 자, 봅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디냐면, 네, 30쪽입니다. 여러 가지 함수의 극한. 뭐 아무래도 여기부터 이과 단독 과정이고 문제가 조금 어렵죠? 여기 이제 관련해서는 물론 이제 오늘도 그 문제들을 좀 내가 풀어주긴 하겠지만 아무튼 나머지 문제들 본인들이 좀 풀어보셔야 될 거고 이제 복습 없이는 좀 힘드시니까 대신에 내가 질의응답 할 시간이 없어요. 다음 시간에 또 다음 걸 해야 되거든. 하루에 한 단어씩 해야 되니까.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공부를 좀 본인들이 자기 책 알아서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고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기 처음에 그 대충 우리 이제 요거 다 배워봐서 알지만 처음에 지수로그 함수 얘기하기 전에 하기 시작하면 이제 뭐 그 공식에 관련된 거, 익스포넨셜 관련된 거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하긴 하는데 그 전에 항상 원래 어느 책을 봐도 처음에 나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수로그 함수 이제 극한인데 함수 극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미트 자 x가 가요 무한으로 a의 x제곱 이러면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저게 이제 밑이 어떠냐에 따라서 값이 좀 갈리겠지. 값이 좀 갈릴 건데 얘가 이게 둘로 나눠서 야 너 a가 1보다 크면 겁나게 커지겠지? a가 0에서 1 사이면 야가 아무래도 0으로 가겠지?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 뭐 그런가 보다 했어. 넘어가. 자, 됐고. 그 다음에, 아니, 되게 뻔한 얘기를 한단 말이야. 뭐, x가 0에 대해서 붙이는데, 실질적으로 a의 x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0에서든 뭐 어디서든 다 연속인 함수긴 하니까, 좌우극한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질 리는 없어. 그러니까 이제 a의 x제곱 하고 꽝 하면, 사실상 여기서 a의 0제곱이라고 하는 함수값과 동일한 값을 가질 거니까, 어차피 얘도 1이야. 그냥 1이야. 뭐, 끝. 그 다음에 뭐 리미트 x가 뭐 0에 대한 오른쪽에서부터 붙이는 방식에 대해서 어떤 로그 값에 대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 그러면은 얘도 이제 보면은 아무래도 얘도 두 가지로 갈려. 두 가지로 갈리는데 요건 사실 그래프만 그려봐도 알 수는 있는데 만약에 a가 1보다 커. 1보다 크면 0 오른쪽으로 샥 붙이면 어디로 가? 마이너스 무한으로 쫙 하고 내려간다고. 그 다음에 a가 0에서 1 사이야. 그럼 이제 이렇게 생겼으니까 0으로 샥 붙이면 샥 하고 올라간다고. 그치? 끝이야. 이거밖에 없어. 처음에. 항상 개념이. 근데 문제는 얘랑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은 애들이 나와. 그럼 예를 들면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게 어려워. 어디냐면 저기 36조. 보시면 좀 약간 되게 뜬금없는데 갑자기 리미트 1번 리미트 x가 가요 무한으로 가요
앞에는 x분의 2가 있었고 뒤에는 로그 5의 x제곱 마이너스 3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었대요. 요거의 값이 얼마냐 이런 질문을 했어. 가만히 째려봤어. 가만히 째려보니까 야 이거는 보니까 일단 정리가 좀 필요해 보이는데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식들을 이제 자주 보게 되는 식은 아니니까. 그래서 먼저 할 얘기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지금 상황 자체는 무한 마이너스 무한인 건 확실하거든. 무한 마이너스 무한인 게 확실한데 상황 자체는 이제 다항함수를 좀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무한 마이너스 무한의 경우에는 얘도 나름의 뭐가 필요했냐면 급에 대한 비교가 좀 필요했었어. 예를 들어 x세제곱 마이너스 x도 무한 마이너스 무한이긴 해. 자, 근데 이런 걸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무한으로 발산하는 것 정도는 이해는 할 수 있는데 교육과정상 얘를 갖다 어떻게 풀으라고 보통 추천을 하냐면 이게 x가 무한으로 갈 때 좀 더 급이 높은 새끼를 묶어서 여기를 1 마이너스 그거분의 1 이런 형태로 꾸며놓고 얘를 무한으로 조지면 여기는 무한소로 가고 얘가 1이 남는데 무한 곱하기 1이 무한이라서 무한이라고 부르겠다. 약간 이런 게 나와. 근데 실질적으로 얘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급을 좀 비교해 봤었을 때 5의 x제곱과 3의 x제곱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밑이 5인 애가 좀 더 높은 무한이라서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 할 때 야는 로그 5의 여기는 이제 5의 x제곱으로 때려 묶으면 1 마이너스 여기가 5분의 3에 대한 전체 x제곱의 전체 x분의 2제곱 이제 이런 식인 거야. 괜찮을까? 자, 그렇게 간다고 봤었을 때 얘에 대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고 아무튼 x분의 2제곱을 여기다 하나 때려놓고서는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로그 5의 제곱 하고 1 마이너스 5분의 3의 x제곱에 대한 다시 x분의 2제곱 정도로 뜯어놓고서는 문제를 볼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에 묶으면 여기까지가 진수 이만큼이. 그치? 자, 그랬다고 봤었을 때 결국은 이제 얘가 어디로 가냐는 질문인 거고 무한으로 간다 할 때 얘는 무한소 0을 향해 갈 거고 얘도 무한분의 2니까 사실상 얘도 무한소로 향해 간다고. 그럼 결국은 얘를 1이라고 보고 결국 최종 답을 2라고 내는 건데 그냥 들으면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싶긴 한데 막상 학교 시험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좀 되게 좀 이상한 거 많아. 이거 문제가 오히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사실상 선생님들도 저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과도하게 꼬여있는 거를 출제를 하면 사실상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좀 벗어나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무한하고 어떤 지수함수의 급에 대한 얘기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나오면은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건 좀 피하고 웬만치 그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정도에서 이걸 문제를 출제하는데 생각보다 조금 이상한 문제도 많고 어렵기도 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밑에 거 하나 더 볼게. 혼자서는 조금 처음에는 좀 힘드니까.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처음에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요. 리미트 x가 0을 향해 가요. 자, 분모는 a의 x제곱. 그 다음에 로그 b의 x. 요래되고 b의 x제곱 플러스 로그 a의 x제곱. 자, 근데 이제 요런 것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지금 현재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밑 a라든지 b에 대해서 사실상 0 우극한으로 붙였었을 때 얘네들이 플러스 무한으로 갈지 마이너스 무한으로 갈지도 사실상 알 수는 없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 쟤네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얘네가 발산을 한다 정도밖에는 추론이 안 돼. 그리고 얘네들은 아까 써줬지만 얘가 0 우극한으로 붙였을 때 결국 그냥 1을 향해 수렴한다 정도밖에 몰라. 그러면 결국은 얘가 무한분의 무한, 그러니까 발산분의 발산의 형태에서는 발산으로 모든 항을 나눠서 문제를 처리한다고. 보통 다 그렇게 푸니까. 발산으로 나눠서 문제를 처리하는데 사실상 쌤이 봤었을 때는 뭐 어떤 로그로 나눠도 큰 문제는 없으나 그냥 모든 항을 쌤이 로그 b의 x로 나눈다고 볼게. 로그 b의 x로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얘가 로그 b의 x분의 a의 x제곱 하고 여기 플러스 1
여기도 로그 b의 x분의 b의 x제곱 플러스 1 요 정도가 처리가 되고 1이 아니잖아. 로그 b의 x 분의 로그 ax 이렇게 처리가 되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얘가 발산분의 1의 형태니까 여기는 전부 다 0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얘네들만 보시면 되고 현재 요것은 로그인지 밑변환 공식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게 될 경우 결국은 뭐 계산을 하면 이제 뭐가 나오긴 하겠다. 이제 이런 문제겠지. 근데 아니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저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문제도 많고 어려워서 뭐 이것저것 좀 보셔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거야. 근데 문제를 좀 이건 경험밖에 없어서 경험을 좀 해보시는 수밖에 없고. 특강이고 하니까 영상을 찍어서 계속 올리긴 한다만 조회수 막 3. 눈물이 앞을 가린다. 뭔가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야 돼. 안 되겠어. 괜찮을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하게 그 공식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 공식 설명을 좀 살살 하면서 시작을 해봅시다. 자 해야지. 또 해야 돼. 자 봐봐. 옛날에 오늘 세 번째. 아니 너네 반도 저번 시간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했잖아. 네 번째야. 옛날에 이게 최초에는 이제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은행의 이자 계산에서부터 나온 거라고 해. 원래 유래는. 그리고 이제 이자 돈을 빌려준 새끼가 아주 나쁜 새끼야. 새끼 아주 족같은 새끼인데. 이자를 받으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이자를 0.1씩 10번을 받는 게 좋은 걸까? 아유. 0.01씩 100번을 받는 게 좋은 걸까? 0.001씩 1000번을 받는 게 좋은 걸까를 고민하고 있었어. 예를 들어 그랬다고 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고민을 한 거야. 이자는 어떤 식으로 받는 게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했어. 그랬더니 쭉 계산을 해보니까 다 비슷해 이랬대. 딱 거기서 거기라는 거야. 어떤 일정한 값을 향해서 저 모든 계산값들이 수렴을 하는 형태를 보이더래. 그래서 이게 왜 수렴하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저 수렴값이 실제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값을 갖는 무리수고 저걸 향해서 다가가는 현상을 보이는 것이 신기해서 사람들이 얘에다가 이름을 달아줬어. 이마트. 자, 그래서 얘가 이름을 꽝 하고 달아놨는데 제가 워낙에 자연현상에서도 많이 보이는 거래. 그지? 지금 봐봐. 밖에 나가면 어때? 타 죽을 것 같지? 공부 그만하라니까. 안 돼. 니네가 수능 보기 전에 지구가 멸망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봤을 때는 채집과 수렵 생활을 평상시에 생활하고 밖에 나가서 웬만하면 한강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 너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좀 있으면 알겠지. 금방 죽어 너네. 내가 보니까 안 돼. 선생님은 놀 만큼 놀았고 뭐 결혼도 해봤고 이 정도 뭐 클럽도 이만큼 가봤으면 많이 가본 것 같고 나는 잘 놀았거든. 술도 이만큼 먹었으면 됐어. 담배도 한 10년 폈고 선생님 먼저 사실 나는 이게 여한이 없거든. 근데 니네는 아직 못 해본 게 너무 많잖아.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공부를 하다 죽으면 너무 억울하겠지. 지구가 멸망하는 순간에도 예인병아 독서실에 있었으면 그게 얼마나 눈을 감으면서도 족같겠니.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부터 나가서 저기 우가우가 해. 그게 나을 수도 있어. 아무튼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오늘 밖에 나왔는데 너무 덥더라고. 아무튼 자 그럼 그건 그거고.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야 되지. 맞다. 생각을 안 했네. 자 봐봐. 그래서 그랬나봐. 뭐가 그랬냐면 이랬나봐. 그래서 저런 현상이 자연현상에서 많이 벌어진다고 얘를 뭐 자연상수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자연대수라고 하기도 한대. 그래서 저걸 갖다가 이제 사람들이 명명하여 뭐라고 하였냐면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하자. 1에다가 무슨 뭐 요게 이제 점점점 작아져가는 값이니까 거의 뭐 이제 그런 아이 무한소 점점 작아져가는 아이가 있고 얘를 몇 번 곱할 거면 무한대만큼 곱하기로 하자. 그래놓고 리미트 이 x를 0으로 꽝 하고 보내니까
너를 내가 익스포넨셜이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이겠더래. 이름이 뭐 익스포넨셜이라는 애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제가 1 더하기 0을 갖다가 여러 번 곱하는 건데,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이 저 방법만 있는 건 아니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도 보일 수 있더래? 1 더하기 x분의 1을 갖다가 x번 제곱해서 보일 수도 있겠더래. 그지?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상황은 얘네가 일단 여기 자리와 여기 자리가 서로 무슨 관계? 역수 관계가 서로 된다라고 하는 관계 자체에 대한 생각은 좀 반드시 해주시고, 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하니까 걔를 가지고 문제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저렇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했대. 예를 들어, 자 3번 잠깐만 볼게. 여기 36쪽이야. 자,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가는데, 아니 선생님 아까 알려주신 거랑 모양이 너무 다른데요. x-a분의 x 플러스 a. 자, 그래도 모양이 좀 다르더라도 일단 본질적으로 좀 다른 애는 아니니까 이제 쓸 본 다음에 얘의 x 거듭 제곱이 루트 익스포넨셜이다 라고 할 때 요거 a 값을 좀 찾아보라는 문제.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 보았냐면, 얘에 대해서 내가 현재 이 상태에서는 문제를 알아보기 힘드니까 얘를 1 더하기 x-a분의 분모가 0이 되는 수를 여기다 넣어보니까 2a 이렇게 정리가 되지. 그치? 하고 나서 너를 꽝꽝 닫았는데 여기 x는 얘랑 아무짝에도 역수관계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이거에 역수를 그대로 써. 2a분의 x-a. 자, 없던 게 생겼으니 밖에다가 뭘 해줘야 돼? 없던 게 생겼으니까 다시 거시기 해줘야지. 그래서 얘를 다시 요대로 쓰기로 했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를 만들었지. 그러면 현재 x가 원래 있었던 거 어떡하냐는 거지. 그래서 있었던 것도 여기다 같이 달아주기로 했어. 괜찮을까? 자, 그런 다음에 얘를 가만히 째려보니까 x-a분의 2a가 리미트 x가 무한으로 간다 할 때 어차피 요 놈의 새끼를 하나의 문자라 본다면 1 더하기 얘도 역시 0으로 갈 거고 얘도 0분의 1이니까 무한으로 가긴 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를 갖다가 똑같이 익스포넨셜로 정의 가능하며, 여기가 가만히 보니까 무한분의 무한인데 여기도 비율값으로 정의해주면 2a 제곱이라고 답이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얘가 2의 2분의 1제곱이니 최종 a의 값도 우리가 구할 수는 있다는 거고. 그치? 그래서 약간 치환 비스끄부리하게 모양을 덩어리로 잘 보자. 뭐 이제 이런 취지의 문제라고 하더래. 오케이? 그래서 변형 형태는 워낙에 많이 존재하니 그런가 보다 하시고, 우리는 생각을 아무튼 역수를 만드는 거 쪽에다가 잘 맞춰서 문제를 보시면 되겠다 라는 거야. 괜찮지? 넘어갈게. 자, 그래서 얘에 대해서 우리 이 얘기도 좀 하자. 만약에 어떤 a라는 숫자가 있었어. 자, 이 숫자를 갖다가 저렇게 사용하는 거 말고 얘를 요대로 사용하지 말고 혹시 요 밑을 갖다가 익스포넨셜이 지수로 표현할 수는 없겠나에 대한 생각을 했대. 익스포넨셜을 밑으로 가는 지수를 쓰려 보니까, 그럼 얘가 왼쪽 오른쪽이 서로 같으려면 여기 지수 위치에다가 뭔 짓을 해야 돼? 로그. 그지? 요 로그의 밑이 뭐여야 돼? 같아야겠지. 얘랑 얘랑 같고, 그리고 여기에 진수가 a면 사실 좌우가 같은 거지 이제. 그래서 야 봐봐, 생각해봐. 우리가 이거 수 1에서부터 그랬던 거긴 한데, 지수의 밑을 가끔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활용할 때도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야. 괜찮지? 자,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지수를 밑으로 표현하고 나니까 얘가 좀 간지가 안 나. 이걸 이렇게 쓰니까 별로야.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그러지 말고 앞으로 얘가 중요한 애니까 저거를 밑으로 갖는 로그를 자주 사용할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기호로 만들자 그랬어. 그래서 기호로 만들어서 ln 뭐 내추럴 뭐 로그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잘 몰라.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만들지. 그래서 앞으로 ln이라고 쓰면
미치 익스포넨셜인 로그라고 서로 받아들이기로 약속을 한대. 뭐야 저건? X. 야, 그 책상 휘어. 거기다 그렇게 앉으면.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얘가 미치 익스포넨셜인 로그라고 서로 받아들이기로 했대. 그래서 이렇게 쓰면 어디 가서 못 배운 건 저기 거시기 막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이러니까 이렇게 쓰지 마시고 어떻게 쓴대? 2에 LNA 이렇게 쓴대. 괜찮지? 뭐 그렇게 쓰는 건데 사람들이 그런 거지. 야, 그러면 이제 새로 만든 겸사겸사 어차피 새로 만들기도 할 거 하니까 얘를 갖다 뭐 했어? 아까 만들어 놓은 거에다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에 대한 x분의 1제곱이 요게 아까 뭐였어? 2였어. 그지? 그럼 요거 앞에다가 ln을 잡으면 미치 익스포넨셜인 로그니까 현재 저 상태라면 로그 2의 2니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얘를 1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는 것도 역시 1이고 얘를 밑으로 내려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ln 1 플러스 x라고 표기를 해도 역시 1이고 그 또 이렇게 쓰는 거 말고 또 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아싸리 분모에다 이렇게 깔고 ln 1 플러스 x라고 써도 여전히 이걸 1이라고 받아들이겠더라는 거지. 괜찮지? 전부 다 같은 얘기더래.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가만히 째려봤는데 일단 니는 뭐 해야 돼? 기본적으로 이거를 매번 만들 순 없으니 뭐 해야겠어? 외워야 되지. 결국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고. 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보니까 사실상 이제 관계를 좀 봤는데 exponential x랑 y는 ln x랑 서로 무슨 관계야?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니? 얘네들이 서로 역함수 관계래. 그래서 역함수가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얘가 만들려고 짠 x랑 y를 서로 뒤집어서 x는 exponential의 y라 하고 그치? 이 상태에서 양변에 미치 exponential인 로그를 잡아서 y는으로 표현해보니 y는 ln x라고 해서 결국 얘네들은 서로 무슨 관계래? 역함수 관계래. 자, 얘네가 역함수 관계라는 거를 발견한 겸사겸사 얘를 좀 변형을 시켜보고 싶었대. 발견도 했으니 변형을 한번 시켜볼까 싶어서 자, 이 식에서 ln 1 플러스 x를 다른 문자로 치환을 하고 얘를 2에 대한 t제곱 마이너스 1이 결국 x는 하고 써보니 2의 t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더래. 괜찮지? 자, 2의 t제곱 이거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겠더래. 됐어? 써놓고 보니까 자 그러면 결국 얘랑 똑같은 건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x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대? exponential t제곱 마이너스 1 분자는 뭐라고? t라고 써도 되더래. 일단 약간 지금 역수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게 왜냐면 봐봐. 일단 x가 0으로 갈 때 t도 0으로 가니까 선생님 여기 변수도 t로 바꿔줄게. 그리고 보통 분모가 이렇게 항이 두 개고 분자가 하나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거야. 어차피 얘도 1이긴 하거든. 이 식을 바꾼 거니까 얘도 값이 1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쓰는 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서 어차피 뒤집어도 역수를 잡아도 똑같이 값이 1일 테니 x분의 exponential x-1도 1이라고 하겠더래. 괜찮지? 아니 근데 어차피 다 만든 김에 사람들이 야 그러면 우리 나름 응용과 활용이라는 것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뭔 생각을 했냐면 야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x분의 미치 2가 아니라 로그인 l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 어차피 미치 a인 로그 역시 저거를 로그를 밑변환 공식에서 이렇게 둘이 잘라서 표현할 수 있잖아. 둘이 잘라서 표현을 해보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얘가
나름 ln a분의 1 ln 1 플러스 x라고 써도 상관은 없지. 그래서 ln a분의 1 ln 1 플러스 x라고 쓰겠더래. 됐지? 만들어 놓고 보니까 결국 x분의 ln 1 플러스 x가 어디로 가니까? 1로 가니까 얘를 뭐라고 부른대? ln a분의 1이라고 부른대지. 괜찮아? 역시 마찬가지로 얘를 치환해서 쭉쭉쭉 만들어내고 나면 중간 과정을 생략할게. 얘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만들면 아까 전에 봐서 알겠지만 치환을 다 마치고 났었을 때의 모양이 원래 모양이랑 서로 역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원래 모양과 역수관계가 됐던 걸 뒤집어 놨을 거고, 그렇다면 내가 얘는 얘와 서로 역수관계임을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LNA라고 부르기도 하더래. 괜찮지? 그래서 일단 다 외우셔야 문제를 풀 수 있으시니 기본은 암기. 오케이. 자, 이거만 가지고는 여기 나도 이제 니네 저기 수업하기 전에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봤고, 지금 내가 설명한 것만 가지고는 여기 있는 문제 전부 다 못 풀기 때문에, 자, 추가적으로 극한이랑 삼각함수 덧셈 정리랑 합성까지 설명을 다 해야지 이걸 풀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일단 한 방에 다 간다는 거니까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봅시다. 자, 이제 공식을 정리 그만할 때 됐지?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알겠지? 그리고 저 공식이 저 모양대로만 출제가 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은 곱셈공식 처음에야 달달달달 외우지만 그 다음엔 점점점 뭐가 기억해? 손이 기억하지. 똑같은 거야. 여기도 하다 보면 점점 이제 손이 기억하지. 일단 먼저 외우셔야 되는 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 요거는 증명하기가 좀 힘드니까, 지금 힘들다기보단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는 없으니까, 자, 얘는 1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는 얼마? 얘도 1.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는 얼마? 얘도 1. 코사인 x도 1. 그치?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는 나름 0. 분모도 x 0. 그럼 0분의 0꼴이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런 문제를 풀면 뭘 만들어서 풀어? 사인으로 식을 바꾸어서 푸는데,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해? 1 플러스 코사인을 곱하겠지. 자, 곱하고 나면 얘가 뭐가 됐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이 됐다가 얘가 사인 제곱이 됐겠지. 자, 현재 이 상태에서 내가 분모에 있는 사인 x 하나와 분자에 있는 사인 하나를 때려 묶어서 내가 얘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x 분의 1 그리고 다 쓰고 나도 뭐가 하나 남았어? 사인 x가 하나 남았어. 즉 다시 말해서 얘는 어디로 가? 얘는 1로 가. 얘는 어디로 가? 얘가 1로 가니까 2분의 1로 가. 얘가 어디로 가? 0으로 가. 그러니까 이걸 다 때려 곱하면 얘가 어디로 가야 돼? 결론은 얘가 0으로 가야겠지. 맞아.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 이 얘기도 했었나? 한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었나?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가,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반대편에 x가 2개 있어야 정의가 된다는 사실을 점점 깨닫게 돼. 계산을 하다 보면. 근데 거꾸로 말하면 1 마이너스 코사인 x 반대편에 x가 혼자 있으면 계산값이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 그러면 안 돼. 이게 생각보다 뒤쪽에 있는 그 복잡한 삼각함수 극한 계산을 하다 보면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x 같은 것도 맞닥뜨리게 되거든. 근데 저것도 사실상 계산값이 존재하는데 계산값이 없다고 혼자 추측하면 안 되는 거야. 쟤는 0이야. 알겠지? 계산값이 있는 아이고.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반대편에 뭐가? x가 2개 있으면 예쁘게 정의가 잘 될 건데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2마리 1 마이너스 코사인 x 중간 과정 꽝 생략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이러면 x분의 사인 그리고 1 플러스 코사인 분의 1이겠지. 그러니까 2분의 1이니까 너는 최종 결론이 2분의 1로 간다는 거지. 괜찮을 것 같고, 그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했는데 아니야. 어림도 없어. 그 왜 안 되냐? 잘 들어. 너네 삼각함수 극한을 풀려면 식을 잘 조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식에 대한 조정을 할 때 이게 생각보다 까다로워. 식의 조정이 왜 까다롭냐면 덧셈 정리를 잘 사용해야 식을 네가 정의하기에 알맞은 형태로 바꾸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과정이 생각보다 창의적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보통 기계적 연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애들이 창의적 생각을 잘 안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거저거 자꾸 만들어 보면서 좀 해봐야 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조각이 없으면 문제를 못 만들기 때문에 삼각함수 극한 설명하기 전에 원래는 덧셈 정리가 다음 단원에 있거든. 미분법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덧셈 정리 설명을 먼저 할 거야. 다들 외우고 있는 부분일 거니까 다시 한번 짚어보고 조심할 걸 얘기를 할게. 보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였지? 지겹다 지겨워. 사코 코사. 자,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사코 마 코사. 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코코 마 싸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코코 뿔 싸싸. 다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혹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면 1마 탄탄분의 탄뿔탄.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면 1 뿔 탄탄분의 탄 마탄 이렇게 될 거고. 자, 배각 사인 2알파가 뭐야?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이건 각을 써주자. 2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 또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또는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자, 탄젠트 2알파는 이따 쓸게. 탄젠트 2알파 1마 탄제곱분의 2탄. 자, 나머지는 다 응용 가능하실 거야. 요거만 있으면. 자, 먼저 주의할 점. 얘들아. 일단 요거 봐. 잠깐 줄게, 여기. 아니, 기본적으로 사인의 제곱, 같은 각에 대한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이 얼마라는 건 알고 있어. 1이라는 건 알고 있어. 자, 그럼 탄젠트 제곱에다가 1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알고 있어. 시컨트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자, 코탄젠트에 대한 제곱에다가 1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 코시컨트의 제곱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방식은 방향을 저런 식으로 외우는 거 말고 방향을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 말고 얘가 실제로 왜 필요하다는 내 필요성에 대한 얘기까지 했었는데 자, 탄젠트의 제곱 세타를 뭐라고 쓸 수 있다는 거? 시컨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얘는 유도를 하는 거라고 했어. 외우는 거라 했어. 외워야 된다고 했어. 알겠지? 이건 유도하는 게 아니야. 식을 유도해서는 절대 풀 수가 없어, 문제를. 얘는 그냥 완벽하게 암기해야지 풀 수 있어. 왜냐면 자, 봐봐. 코시컨트의 제곱 세타가 뭐야? 아이씨, 뭐해. 코탄젠트에 미안. 이거 넘기면. 코탄젠트의 제곱 세타가 뭐야? 코시컨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1이야. 자, 그럼 저거는 왜 외워야 문제 풀 수 있는 거냐면 저게 이쪽에서 관련해서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저걸 적분할 때 써야 돼. 적분할 때 잘 생각해봐. 탄젠트 제곱은 직접 적분법이 없어. 뭘 미분해서 탄젠트 제곱이 되는 게 없거든. 근데 시컨트 제곱은 자 봐봐. 탄젠트 미분이 뭐야? 탄젠트 미분이 시컨트 제곱이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시컨트 제곱을 부정적분하면 뭐가 되겠어?
탄젠트, 시컨트 제곱을 부정적분을 하면 탄젠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가 시컨트 제곱은 실질적인 직접 적분법이 존재해. 그래서 탄젠트 제곱을 적분해라 라고 하면 이걸 적분하는 게 아니야. 얘를로 바꿔서 적분을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실 때 얘를 갖다가 외워야 되는 이유는 적분 때문인 거야. 알겠지? 처음에 이제는 야 도대체 미적분 이 공식을 몇 번째 듣는 거니? 그 매번 학기마다 방학 특강 때마다 듣잖아. 그지? 근데 이제 아직도 제대로 본인 스스로가 사용을 좀 많이 안 해보고 좀 이런 문제들이 있으시고 외우는 방식에 좀 문제가 있으신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좀 이제는 그러지 말고 좀 정확하게 암기하시고 어찌됐든 간에 이번 학기가 지나고 나면 니네는 저걸 내신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 근데 아직까지도 뭔지도 모르고선 문제를 풀기에는 조금 시기가 좀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완벽한 암기가 좀 필요하신 상황이고 하니까 아무튼 다음 학기에도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만 솔직히 내가 요새 수투 시키면서 느끼는 건데 수투 뭐 그 정도 하면 내가 봤을 때 니네 다음 학기에 내신이 뭐 크게 막 멸망 수준으로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하면 웬만하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미적분을 내가 웬만하면 주말에 선택과목 수업에다가 기하랑 확통 하나도 안 깔고 미적분을 깔 건데 미적분 그 모의고사 문제 그 8문제짜리 선택과목 모의고사 문제 있잖아.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깔 건데 그러면 웬만하면 그거 감각 안 잃어버리게 시험 기간 제외하고 나면 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겨울에 무슨 모의고사 문제집들 뭐 자이나 뭐 마풀 수능 기출이나 그런 거 쓰면서 이제 다음 학년 올라가야 되잖아. 내신 봐야 되는데 수특도 좀 풀어보셔야 될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지 간에 다음 학기에도 이게 한 학기가 또 지나고 나면 겨울에 갑자기 시작하면 또 여기서부터 해? 곱셈공식 설명을 또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지금 수투 내가 니네 미분법 미분계수 정의를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니? 그렇진 않잖아. 똑같은 거지. 그 정도 돼야지 뭘 학교 가서 1, 2등급을 해오지. 알겠지? 그러니까 일단은 자 봐봐. 하나만 더 할게. 이거 근데 이상한 게 봐봐. 특히나 요런 거 있잖아. 요런 거 나오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너네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게 생각보다 너네 이런 거 있어. 너네 사인 알파를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 사인 2분의 알파 코사인 2분의 알파. 자 이거 어때? 동의할 수 있지? 그치? 자 그리고 또한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건데 얘를 1로 나누면 혹은 뭐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1로 나누게 되면 일단은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곱해져 있는 상황이 2분의 1에 사인 2알파라고 써도 상관은 없지. 자, 이걸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야. 왜냐면, 봐봐.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붙어 있으면 저것도 부정적분이 안 돼. 이게 적분이 안 되거든, 이건. 근데 원래 곱해져 있는 함수는 적분을 하려면 치환을 쓰던지 부분을 써야 되는데, 얘는 이도저도 아니라서 좀 힘들어.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좀 힘들고, 이걸로 가면은 훨씬 편하지. 항이 이거밖에 없잖아. 얘만 적분하면 되는 거잖아. 얘는 사실상 아무 생각 없이 적분을 할 수 있는 애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 식을 이쪽하고 이쪽을 왔다 갔다 하는 거랑 여기에 있는 각하고 여기에 있는 각이 정확하게 절반 관계에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맨날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것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일인 게 봐봐. 그럼 예를 들어 코사인 알파만 해도 얘를 변형시킬 수 있는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게 왜 무시무시한 상황인 거냐면 너네 지금 이제 책에 보면 39쪽하고 40쪽에 보면 그 모든 학생들이 초반에 가장 싫어한다는 그 도형의 극한 문제들이 있어. 그거 계산하다 보면 정말 삼각함수 식이 5만 가지 식이 나오거든. 근데 가끔은 본인이 정리한 식과 답지식이 전혀 달라. 근데 답은 같아. 선생님 그럼 이 식하고 이 식이 같은 거예요? 보면 아예 종류가 달라 보여. 근데 이게 사실은 같은 건 거야. 왜냐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삼각함수 식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뀔 수 있어. 그래서 본질은 같은데 이렇게 보면 또 완전 다른 식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연산을 할 때 방향이 아예 다른 두 식이 있으면 연산 난이도가 다를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자기가 연산이 편한 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일상생활이 좀 돼야 돼. 알겠어?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저거를
문제 풀 때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고 예를 들어 뭐 레고를 사가지고 레고를 처음에는 설명서대로 맞추지만 그 다음에 잘 만드는 새끼는 어때? 뭐 이것저것 사가지고 지 나름대로 막 조각을 하고 앉았잖아. 미친놈들 많더라고 거기. 감스트? 아무튼 봐봐. 레고 겁나 만들던데. 그만 봐야 되는데. 어제도 봤어. 요새 한국으로 맞춘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난 태어나서 피파를 켜본 적도 없고 깔아본 적도 없는데 남이 하는 걸 겁나 많이 봐가지고. 한번 해볼까? 그 집안 파탄 나는 거 아니냐? 저기. 여보 우리 아이 분유값이 없는데 잠깐만 현질 한 번만 하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여보 금카팩이 새로 나왔어 이러면서. 에휴 진짜. 자 봐봐. 아직 안 끝났어. 할 얘기가 좀 있어. 자 봐봐. 자 우리 본질을 좀 다시 보자. 자 요것 때문에 할 얘기가 좀 있는데. 이렇게 쓸게. 봐봐라 얘들아. 사인 알파 코사인 사코 코사.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자 이렇게 하자. 선생님이 이 상태에서 여기 베타 각 같은 거 보이지? 사인 베타 코사인 베타. 자 이 자리를 그냥 이렇게 한번 쳐볼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게. 자 이게 세모 네모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냐면 두 각이 같아. 하나는 사인이고 하나는 코사인이야. 근데 둘 다 1차식이야. 이럴 수 있어. 근데 앞에 보니까 개수가 있어. 이게 숫자야. 이 개수가 두 개 있어. 저 두 개의 개수를 적절하게 잘 짬뽕을 하면, 짬뽕을 잘 하면, 항이 나름 이렇게 되면 항이 두 개로 되어 있는 식이거든. 항 두 개인 거 알지? 곱셈은 항 한 개로 세는 거 알지? 중학교 1학년 때. 항이 하나, 두 개. 그치? 네 개가 아니라. 반응이 없어. 항이 두 개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적절하게 짬뽕을 하면. 그 적절하게 짬뽕을 해야 되는데 그 적절하게 어떻게 짬뽕을 하냐? 이 앞에 있는 네모와 세모는 어떤 특징을 갖냐면 이 네모와 세모와 네모를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1이 되는 특성을 가져야 돼. 저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 쌤, 제곱해서 1이 안 되면 어떡하죠? 그래서 뭔 짓거리를 하냐면 각 애들의 제곱합의 루트를 묶어. 뭐라고? 제곱합의 루트를 묶는 거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각각을 제곱한 거에 루트를 묶으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루트 세모제곱 네모제곱분의 세모가 되고 여기는 루트 세모제곱 네모제곱분의 네모가 돼. 저런 짓을 왜 해? 이젠 얘와 얘를 제곱해서 합치면 분모분자가 약분이 되면서 무조건 얼마가 돼? 1이 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뭘 묶었다고? 제곱합의 루트를 묶으면 여기와 여기가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얘의 제곱이랑 얘의 제곱의 합이 무조건 1이 되게 되어 있는 거야. 저렇게 묶으면.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거시기. 이렇게 하고 거시기를 쓰면 거시기가 되는 거야. 됐어? 그 뭔 소리예요, 쌤? 가령 예를 들어 for example 루트 3의 sin x 코사인 x 이랬어. 자, 가만히 보니까 잘 모르겠어. 너네 생각보다 사인과 코사인이 저런 식으로 각이 같은데 1차식이면 식 정리가 힘들어.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짓을 할 수 있냐면 제곱합의 루트야. 그러니까 이제 제곱합을 합치면 얼마야? 4야. 그 루트면 얼마야? 2야. 2를 묶어. 꽝 하고 묶으면 2분의 루트 3 사인 2분의 1의 코사인. 됐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사인 옆에 있는 값을 뭐라고 부를 거야, 너를? 널 뭐라고 부를래? 사인 옆에 있으니까 코사인이라고 불러야 돼. 봐봐. 사인 옆에 있으면 뭐라고 부른다고?
코사인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내가 너를 코사인 값이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 내가 너를 그럼 뭐라고 부를래? 코사인 옆에 있으니까 사인 값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2분의 루트 3을 나름 코사인의 블라블라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을 나름 사인의 블라블라라고 부를 거야. 자, 이러면 세타가 뭔지 네가 알아 몰라? 뭔지 알 수 있지? 얼마야? 얼마야 세타가? 파이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6분의 파이 계열애겠지. 2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일 수도 있고 4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일 수도 있으나 아무튼 6분의 파이 계열이겠지. 그지?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세타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는 거야. 세타에 대한 정체를 밝혀주고 나서 옆에다 쓰는 거지. 자, 2배. 자, 이젠 뭐 해도 돼? 항 하나로 합쳐도 돼. 뭘로? 종류는 사인으로. x 플러스 세타. 이런 식으로 합치셔도 된다는 거야. 저게 이름이 뭐라고?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하는 거지. 외워? 방식을 외우는 건 중요하지. 저 방식을 외우는 건 중요한데 암기도 중요하지만 잘 써야 돼. 적절한 곳에 잘 쓰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어. 저기 1차식이 정리가 안 될 때 생각보다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둘 다 1차로 되어 있을 때 잘 보시면서 써먹으셔야 문제 푸실 때 본인이 덜 힘드실 거야. 괜찮을까? 오케이? 저번 시간에 내가 근사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나? 근사식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 하긴 했고 그때 보인이 없었나? 보인고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고 없었던 사람도 있었나? 뭐 근사식에 대한 얘기 일단 하긴 했고 저번 시간에.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까지 했었던 거냐면 익스포넨셜 x에 대한 근사식, 익스포넨셜 x를 근사식을 만들어 보면 얘가 이제 요런 애다. 그 다음에 사인 x 역시 근사식 만들면 뭐 x, 탄젠트 x도 마찬가지고 코사인 x가 조금 이제 뭐 근사식을 만들면 약간 뭐 이상한 애가 나오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었다라는 얘기까지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아. 그래서 얘 대신에 뭐 이걸 사용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저거를 갖다가 자주 사용하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한 거냐면 사실 저 근사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차피 익스포넨셜 x를 미분에서 0 근처에서의 극한값만 알아보셔도 전부 다 거의 비슷한 아이들이 다 나온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뭐 사실상 크게 어려운 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제 저거보다는 표현 가치는 로피탈이 더 높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지. 뭐 무튼 자, 문제를 조금만 더 볼게. 우리는 뭘 볼 거냐면 36쪽에 5번 그만 자고, 이제 그만큼 잤으면 됐어. 자, 이제 그만 자고. 자, 36쪽에 5번하고 38쪽에 14번. 36쪽에 5번, 38쪽에 14번. 일단 먼저 풀어보고 얘기를 하자.